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11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나이셈법 통일입니다. 우리에겐 세 가지 나이셈법이 있습니다. 바로 태어나면 한 살이 돼서 해가 바뀔 때마다 한 살을 먹는 한국식 세는 나이, 그리고 태어난 순간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을 더하는 만 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0살로 출발해서 해가 바뀌면 한 살씩 올라가는 연나이인데요. 이렇게 세 가지 나이셈법의 혼용으로 법률 적용, 행정상의 혼란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논쟁이 계속되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빠르게 교통정리에 나섰습니다. 바로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마다 나이가 3개예요. 3개나? 보자. 내 나이가 한국 나이로 만으로. 아우 복잡해. 이제 통일할 때도 된 거 아니야? 국제 표준에 맞춰 통일하는 걸로 바꿔볼까요? 좋아, 빠르게 가! 한국 특유의 나이 계산법인 세는 나이는 과거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유교 문화권에서도 쓰였지만 현재 통용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인수위는 만 나이 통일 추진으로 세는 나이는 이제 공적 영역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용우 인수위 정무사법 행정분과 간사는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다며 만 나이로의 통일 추진은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의 만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에 현재 연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으로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토록 할 예정입니다. 인수위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이 되면 나이 해석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서 불필요한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는 나이는 생명과 전통 문화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각종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는 만큼 일어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물론이고 여러 차례 법률안이 입법 발의가 됐지만 특별한 성과 없이 흐지부지됐던 만 나이 정착. 과연 새 정부에선 나이 셈법 통일이 이뤄지게 될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고액 고문료, 국민 여론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 4개월간 고문으로 일하면서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민 10명 중 6명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 18세 이상 1,013명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민간 기업에서 고문이나 사회이사로 재직하는 관행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63.2%, 적절하다라는 응답은 17.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9.2%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적절하다는 응답의 약 3배 이상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한덕수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엔 적합하다라는 의견이 35.3%, 그리고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35.2%, 잘 모르겠다는 유보응답이 29.6%로 나타났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 적합도를 놓고 국민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야 정치권도 한 후보자 인사 검증을 놓고 본격적인 신경전에 돌입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둘러싼 의혹 역시 치밀하게 검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제가 위태로워진다면서 정작 본인의 18억 원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떳떳하다면 즉각 국민 앞에서 소명해 주십시오. 고액의 자문료를 받고 로펌에서 이제 일하고 이런 분들이 보통 문제되는 게 전관예우성 이제 그런 조치를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안 좋게 보거든요.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 관련해 가지고 굉장한 전문성을 가진 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도 네. 많이 치열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문제 없다고 봅니다.
전직 고위관료나 판검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액의 고문료를 받는 일, 이제 놀랍지도 않은 일이 돼버렸지만 무엇보다 관건은 전관의 영향력을 행사했느냐의 여부일 텐데요. 민주당은 한 후보의 전관 예우 의혹, 이해충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보수와 재산 증식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제가 안 됐던 사안이라고 반박을 하면서 어떻게든 흠집을 내보려는 구태 정치를 멈추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인수위는 지난 7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죠.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6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전관 예우, 이해충돌 등 여러 의혹에 휩싸인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더욱 높아진 인사청문회 문턱을 무사히 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